질문 합시다. 일단 질문하세요. 7번. 연습 문제 7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gx,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하는 게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합니다. 1, y는 fx. gx가 의미하는 건 x부터 x 플러스 1, ft dt야. x부터 x 플러스 1이니까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 1차이라고, 1차이. 한 칸을 적분했는데 그게 큰 게 어떻게 되냐? 언제 가장 크니? 언제 가장 최소가 되니?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 만약에 0이라고 치면 0부터 1이면 여기지? 0부터 1이면 여기 적분하는 거야. 1부터 2면 여기고, 2부터 3이면 여기, 3부터 4면 여기, 4부터 5면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물론 얘를 구해서 직접 넣고 계산해도 되는데, 이 수식의 의미를 보는 게 더 쉬워. 수식의 의미를 보면 한 칸 차이를 적분했다 이거야.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양수를 쭉 더 적분했으니까 양수일 거야. 1부터 2는 음수인데 요 적분한 값보다 2, 3 적분한 값이 더 작겠지. 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제일 작을 것 같지 않아? 요거보다 요게 더 작을 거 아니야.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2부터 3일 때가 최소지. 그래서 x가 2일 때가 최소지. 그래야 2부터 3일까지 적분하는 거지. 이거 이해돼요? 2부터 3일 때가 최소다. 7번은 함수 fx가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a래. 얘에 대하여 나머지 fx가 0부터 x까지 ft dt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래.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생긴 놈이 극대값이니까 얘가 fx가 이렇게 되려면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f'x가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0보다 작게 되는 상황이 필요해요. 즉 f'x가 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0 거쳤다가 마이너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극대라는 값을 갖게 되죠. 이게 극대잖아요. 그럼 얘 미분해봅시다. f'x는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자기 자신이야. 얘가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a. 그럼 얘가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된다. 일단 0인 놈이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0 기준으로 뭐가 변하니까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해돼? 그럼 얘가 0보다 컸다가 0이었다가 0보다 작게 돼야 돼. 그렇게 되는 놈이 발생을 해야 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x 빼기 3x가 x제곱 빼기 3x가 마이너스 a보다 컸다가 마이너스 a였다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지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x를 묶이고 x제곱 빼기 3이니까 걔가 마이너스 a와 이랬다가 이렇게 되라는 얘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움직여 볼 텐데 얘가 마이너스 a보다 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같을 때도 있어야 되고 작을 때도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으면 봐봐 이때는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잖아 요 놈이.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0을 거쳤다가 음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지점은 안 되겠지. 이런 지점은 안 돼. 0보다 컸다가 0이었다 0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그럼 요 지점은 안 되니까 여기 해볼게. 여기 같아도 안 되지. 이건 어차피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음수였다가 이렇게 안 되잖아.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겠다. 그치?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 지점에서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겠는 거지.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가 요보다 밑에 있으면 돼. 여기 계속 되는 거지. 여기 다 되는 거잖아. 플러스 0 마이너스 다 되는 거. 그렇지?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도 안 되지. 왜? 음수였다가 0 됐다가 플러스니까 이거 안 되잖아. 플러스 0 마이너스면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가 언제야? 이거 언제라고 했어? 이게 등차수열 관계면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등차수열 관계면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1대 루트 3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얼마야? 마이너스 1,2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다. 즉 a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원하는 우리 범위가 형성이 된다. 질문하는 이해 됐어요? 네? 10번을 볼게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함수에 이거는 a부터 2a 빼기 1까지 2a가 아니라 2x구나. 2x 빼기 1까지 ft x제곱 빼기 2x를 만족시킬 때 fa의 값을 구하여라. 단 a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걸 만족시키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저희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했냐? 같아지는 값부터 넣으라 했어요. 얘랑 같아지는 값부터. 그지? 2x 빼기 1이 a가 되는 놈을 대입해봐라. 대입하면 좌변은 0. 같아지는 값이면 0이잖아. 0부터 0까지 1부터 1까지 0이죠. 왜 이 값 넣고 이 값 넣고 빼는 거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걸 넣으면 여기 좌변은 0이고 우변은 그러면 x가 a 플러스 1 나누기 2잖아. 그지? 그걸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배의 2분의 a 플러스 1이지. 전개하지 마. 그렇지? 인수분해하라고. 응? 전개하지 말고 2분의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2. 그지? 그럼 얘는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a 빼기 3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3이겠다. 근데 a가 3인 거 얻을 수 있죠. 이제 a가 3 얻었어. 두 번째는 a가 3이니까 그냥 3 쓰고 시작할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두 번째는 실제로 미분을 할 건데 적분이 됐다고 가정하라고 그랬지. 적분했다고 가정하면 적분하는 값에다가 이 값은 이거잖아.
우리 실제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 실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접근했다고 가정하자 그랬지. 그러면 접근했다고 가정. 됐다고 가정. 실제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이제 미분해보면 f 2x 빼기 1 이 안에 있는 소미분도 하나가 g2 그게 2x 빼기 2야. 됐어요? 됐어요? 그럼 f 2x 빼기 1이 2분의 2x 빼기 1 빼기 1이야. 왜 이렇게 내가 바꿨을까? 요걸 세모로 하면 세모로 바꾸려고. 그러면 f x는 2분의 x 빼기 1이네. 문제에서 f3을 물어봤으니까 f3은 됐어요? 장 네. 12장 넓이와 적분. 실현 넓이와 적분에서는 뭘 하고 싶으냐?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넓이가 0보다 크다는 거야. 넓이가 0보다 크니까 넓이를 물어보면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이거. 되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 양수가 되게 어떻게 만들어? 절대값을 이용할 거야. 절대값을 해서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첫 번째 1. 곡선과 좌표 축 사이의 넓이 그랬는데 1은 그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어. 어떤 함수가? 근데 이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만약에 a부터 b까지의 이런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넓이는 내가 이미 양수니까 그냥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그냥 넓이죠. 양수니까 하나도 내가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a부터 b까지가 음수야. 근데 넓이를 물어보면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이가 절대값을 씌워주라고. 그래서 a부터 b까지 절대값 씌워주라 이가. 그러면 fx를 음수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은 결과가 되겠죠. 네? 이해돼? 근데 이것도 편하고 이것도 편한데 뭐 이렇게 계실 때가 애매한 거거든. 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가 C라고 쳐봐. 근데 이 넓이를 구하래.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는 내가 A부터 B까지 그래 애매하네. 그래 알았어. 절대값 씌울게 했는데 구간별로 양수인 부분이 있고 음수인 부분이 있잖아. 걔를 구간마다 나눠주면 되지. A부터 C까지는 다 양수니까 그냥 양수고 C부터 B까지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라.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구간별로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붙여주자. 곱해주자. 이해돼? 그래서 강제로 양수로 만들어줘라. 구간별로.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뭐만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만 보라고. 정확한 그림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원제부터 0부터 2까지 양수, 2부터 4까지 음수, 4부터 7까지 양수. 그것만 따지면 돼. 정확한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고 뭘 물어보면? 넓이를 물어보면. 알겠죠? 그 얘기를 길게 써놨어요. 막 주연장 넘겨보시면 176쪽에 지금 한 얘기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구간 전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작이 필요가 없다. 근데 구간 A, B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근데 애매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절대값 씌워놓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음수인 부분만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보기 1번. 그 밑에 그림도 나와 있어. 얘와 좌표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적분하시고 1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이해돼요?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실제 적분도 그렇게 했지.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했고 1부터 3까지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줬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옆에 봅시다. 177쪽.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요새 내신은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요새 내신은 많이 내지 않고 수능에서도 잘 안 내는데 내신에서 정말 학교선생님 자극하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리면 y축 방향으로 쭉 적분하래. 그럼 우리가 좀 익숙치 않잖아. 익숙치 않거든 이게. 익숙치 않죠. 일로 가라는 거 적분하라는 게 익숙치가 않잖아 우리한테. 그러면 고개 돌려서 보면 돼요. 고개 돌려서 아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X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고 Y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아 이리로 가라는 얘기네. 아 이게 Y는 fx였으니까 얘는 x는 gy, y에 반해서 어떤 식이 형성이 되더라. 그러면 이때는 x 입장에서 볼 때는 위에 있는 게 양수야. 위가 양수, 아래가 음수였다면 y축 방향으로 할 때는 오른쪽이 양수야. 여기가 양수잖아.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 그러니까 y쪽으로 이렇게 더해 나아가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그냥 아 얘가 a고 b면 아 내가 넓이는 a부터 b까지 gy, dy 하면 돼. 아무런 조작을 할 필요가 없고 다 오른쪽에 있으면 역시 여기 왼쪽에 있으면 이때는 다 음수니까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a부터 b까지 gy, dy 섞여 있으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내가 a, b, c라고 치면 a부터 c까지는 양수, 여기는 음수니까 넓이는 a부터 c까지는 그냥 하고 그지?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알겠죠? 그래서 요 부호만 언제냐, 부호가 언제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잘 안 줘요. 줄을 이렇게 주시면 예시로 하나씩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렇다는 얘기구나. 이렇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예. 뒤에는 x는 y, x는 a, y 제곱의 꼴의 곡선. 이건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뒤에는 뭐 보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기본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구간별로 양수, 음수인 부분을 잘 찾아내자. 어디가 위가 양수인지, 아래가 양수인지, 왼쪽, 오른쪽이 어디가 양수인지. 이번 문제 1번. 좌표평면 위에 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와 같이 A1과 A2의 넓이 비율을 구하래. 넓이 비율을 쉬워. 여기 있잖아. Y는 X세제곱이라고 줬어. 1,1이래. A2는 구하기 쉽죠? A2는 0부터 1까지 X세제곱 dx잖아. 그럼 4분의 X 4제곱을 적분한 거 0, 1 했으니까 4분의 1이네. 얘가 4분의 1이면 얘는 정사각형에서 빼면 되지. A1은 4분의 3이네. 그래서 3대 1. 이거 간단하죠? 여기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옆에 2번 볼게요. 12-2. 1번. y는 x 묶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1번과 2번이 생긴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2번도 마찬가지잖아요. y는 x, x 빼기 a의 제곱.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0이죠.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 0이 중근이 아닌 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기 전에 공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빈 공간에다 좀 적어봅시다. 네, 빈 공간에 좀 적어보자. 적어보자. 공식을 그래서 공식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을 만족하는 상황이 있어. 그때만 이 공식을 적용시킨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다 노가다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수투는 공식 쓰는 게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조금 쉬운데 나중에 미적분을 가면 공식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결국은 그냥 노가다로 다 계산해야 돼. 그래서 미적분이 좀 짜증이 났지.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미적분에서 킬러가 나와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킬러가 수어수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특수한 상황에서의 넓이 공식 상황에서 이 넓이 공식을 생각해 봅시다. 외워두면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2차 함수. 2차 함수인 경우. 첫 번째, 알파, 베타. 얘가 y는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일 때 얘의 넓이랑 이렇게 어떤 직선이랑 만났어. 얘가 또 알파, 얘의 베타, 얘의 넓이. 그럼 얘가 fx, 얘가 gx. 그럼 또 역시 fx 빼기 gx가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합시다. 어차피 얘는 1차 함수니까 초차항 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a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그지? 근데 내가 이렇게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 그럼 얘는 fx는 ax제곱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gx는 내가 a 프라임 x제곱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요. 이때의 넓이. 그러면 넓이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랑 여기는 똑같으니까 이때 s랑 이때 s는 넓이가 똑같을 거예요.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에요. 이때는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내가 여기서 이걸 빼면 초차항 계수가 바뀌지. 이때는 fx 빼기 gx에서 구해보면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a 빼기 a 프라임이잖아. 초차항 계수가 바뀌지. 응?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잖아. 여기 바뀌어 그지? 그때 넓이는 6분의 초차항 계수만 따라가. a 빼기 a 프라임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좀 외워두면 바로 적용을 시키면 된다. 첫 번째 2차 함수, 두 번째 지금 요 예시에 있는 3차 함수 줄게. 첫 번째 2차 함수, 두 번째가 3차 함수. 2차 함수도 공식이 다 어떻게 생겼어? 다 베타 빼기 알파에 어쩌고 돼 있잖아. 베타 빼기 알파에 어쩌고. 얘도 3차 함수지만 근이 물론 3개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떨 때 다 근이 2개인 경우. 지금처럼 뭐 하나 중근이고 하나 어떤 근, 하나 중근이고 어떤 근일 때, 하나 어떤 중근이고 하나 어떤 근일 때, 알파, 베타. 지금처럼 하나가 중근일 때, 하나가 중근일 때, 중근과 다른 한 근. 그때만 쓸 수 있어. 알겠지? 만약에 3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넓이는 그냥 노가다로 하시라고. 일일이 다 하시라고. 그렇지? 그래서 요럴 때만 공식이 있더라. 여기 또 이렇게. 이것도 알파. 꼭 알파가 중근이어야 되느냐? 아니야. 베타가 중근이어도 상관없어.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2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2차 함수인데 어떤 2차 함수냐? 이렇게 2차 함수. 하나가 중근이면 하면 돼. 하나가 중근이 된다고. 알파가 중근이냐 베타가 중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2차 함수야. 그러면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fx가 어떻게 되겠어?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라고. 뭐 이건 베타가 중근이겠지만 상관없다. 그때의 넓이 공식은 S는 12분의 절대값의 2,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었으면 4승. 하나 늘어났다. 근데 하나도 3차고 얘도 3차야. 그러면 초고차항 계수가 바뀌지. 이때는 y는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얘는 y는 a 프라임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내가 이걸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면 fx 빼기 gx는 초고차항 계수가 바뀌잖아. a 빼기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a 빼기 a 프라임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나가 중근 알파, 하나가 그때의 넓이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 바뀌면 따라가면 돼. 이렇게. 베타 빼기 알파의 4. 따라가. 그러면 요 C-2, C-2, 1, 2 하나 중근이 마이너스 1이고 하나 0이지. A고 하나가 0이야.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공식 절대로 넣으면 12분의 절대값 1. 그 다음에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4승. 얘는 12분의 1. A가 0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0 빼기 마이너스 A의 4. 이게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끝. 1번은 끝. 12분의 1. 끝났잖아. 답이랑 똑같지? 2번은 요게 얼마래? 12래. 그러면 A 4승이 12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은 12인데, 그지?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이러면 끝.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2차 함수, 3차 함수, 마지막 4차 함수. 필요 없으니까. 다 생긴 모양이 이래야 되니까 4차도 근이 2개만 있어요. 다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 다 이렇게 생겼다고. 공식이. 계속 모양이 바뀌면 헷갈리는데 다 2차도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 뭐 얼마분의 A. 얼마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 얘도 얼마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 똑같다고. 공식이. 다 다르면 헷갈리잖아. 얘도 2개가 나오려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냐면 얘도 알파와 베타가 다 중근일 때만. 언제? 알파도 중근, 베타도 중근일 때만. 그때만 공식이 있다고. 어떨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런 거지. 알파도 중근, 베타도 중근. 이런 거. 그때의 넓이 S를 얘기하는 거야. 직선이 이렇게 가. 똑같아.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마찬가지. 최고차항 계수만 안 바뀌면 다 그때 얘는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5승. 이해돼요? 여기는 공식 적용시킨 거니까. 그러면 아까 말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바뀔 수 있지. fx가 ax 4승, gx가 a 프라임 x 4승 어쩌고 그런 말이야. 그지? 알파 베타. 그때 넓이는 바뀌니까 또 요거랑 똑같아요. 30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베타 빼기 알파의 5승.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2차일 때, 3차일 때, 4차일 때. 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기니까 근이 다 2개만 나오는 상황이 있다. 근이 다 2개만 나오는 상황이 우리가 공식이다. 정설이 더
적든 뭐 거기다 공책에 해주시면 또 볼 수 있을 만한 또 머리에 넣어두면 돼요. 뭐 제일 좋고. 그림 이 상황일 때만 쓸 수 있어. 이 그림이 아니면 그냥 노가다 다 하셔야 돼. 근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 상황에서 주어져요. 특히 이 1번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써요. 4차는 어쩌다 나올만 할까 말까고 얘가 한 7, 얘가 6, 얘가 6, 한 3, 1 이 정도. 60%, 30%, 10%. 얘가 알아두면 좋겠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여긴 지워도 돼요? C-2는 그래서 공식에 적용시켜서 제가 풀어봤죠. 네. 넘어갑시다. 다 적으세요. 먼저. 적어요. C-3 네, 1번 네, Y는 이거 인수분해 된다? X 빼기 1, X 빼기 2 네. 얘는 그림이 0, 1, 2를 지나가잖아. 0, 1, 2. 등차수열 관계니까, 등차수열 관계니까 요거 대칭이에요. 요거 대칭. 1 대칭이잖아. 거리 간격이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거 대칭이죠? 1 대칭이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내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1대칭이어서 넓이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게 1번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야. 그렇죠? 이게 등차 수열 관계일 때는 대칭 관계다.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에 대칭이다. 그러면 나는 S는 2배의 0부터 1까지 개를 적분해라. 얘를 적분해라. 그러면 4분의 x 4제곱, x 세제곱, x제곱 0, 1이니까 2에 1 넣으면 얼마야? 4분의 1 빼기 1 빼기 1 해서 뒤에 0은 할 필요 없으니까 2분의 1이구나. 일단은 거고 2번은 하나는 0이고 1이래. 근데 A가 1보다 크대. 근데 넓이가 똑같아야 된대. 그럼 A가 얼마겠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A가 얼마면 되겠냐? 2면 되겠지. 간격이 같으면 된다며. 간격이 같으면. 근데 문제에서 가끔은 A가 1보다 크다는 말을 안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언제 또 되겠어? A가 1보다 크다는 말이 없으면 등차수열 관계면 되니까 0, 1, A가 가운데 있으면 되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같겠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1, 0, A가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간격이 같을 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 이때는 A가 2분의 1, 이때는 A가 2. 간격이 같을 때가 넓이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계산해서 풀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12-4를 볼게요. 12-4. 역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가 12-4랑 12-9랑 이렇게 두 번 나오거든요. 12-4랑 12-9.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 그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적어봅시다. 역함수와 넓이. 역함수와 넓이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역함수는 우리가 정말 쉬운 함수를 주지 않는 이상은 역함수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면 역함수를 구해라. 이건 미분이고. 네.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 얘는 바꾸면 되지. x랑 y 바꾸면 되잖아.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되지. x 빼기 1 나누기 2. 함수가 쉬우면 얘도 쉬워. 근데 함수가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만 바꿔주잖아. 그래도 어려워. 봐봐. 내가 함수가 쉬우면 얘도 쉬워. 바꾸면 돼. x는 2y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x 빼기 1 나누기 2에다가 세제곱근 씌운 게 y다. 넘겨서 진행시키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만 바꾸잖아? 이렇게만 바꿔도 너희는 못 풀어. 그래서 역함수 못 구한다. 쉽지 않더라고, 저렇게 되면. 그래서 역함수와 넓이는 어떻게 푼다고? 다 그림으로 푼다고. 그림으로 해결한다.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았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하는 멘트랑 비슷하지? 아까 뭐 실제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접근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멘트랑 비슷하잖아. 실제로 하지 않고 그래 했다고 가정하자. 응? 아까 우리 질문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해결할까? 그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역자 모양이 있고 하나가 나뭇잎 모양이 있어. 그래서 지금 12-4가 첫 번째가 기역자 모양인데 이게 12-4고 이게 12-4 그 다음에 나뭇잎 모양 꼴이 이게 12-9야. 그래서 12-4랑 12-9를 해볼게요. 12-4 먼저 기역자 모양이 무슨 말이냐, 언제 기역자 모양이냐면 이런 꼴이야. 지금처럼 a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에 fa fb 그 다음에 gx인데 gx가 뭐냐, gx는 f 인버스일 때 gx가 인버스일 때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함수의 정적분과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하라 이렇게 주면 나는 이거 곱한 거에서 이거 곱한 거 빼면 돼요. BFB에서 AFA를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역함수라는 것만 알면 그냥 윗줄 곱한 거에서 밑에 줄 곱한 거 빼면 돼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말했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 상황인 것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이게 왜 그러면 기역자 모양이냐? 그림을 그려볼게. 거기 밑에 이쁜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네,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y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얘를 y는 fx라고 할게요. 얘를 y는 f 인버스 x고 그게 gx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가 a, 네, 여기가 b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FA지? FA겠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럼 여기가 FB죠? FB. 그지? 그럼 이렇게 가니까 FB 되죠.
여기 좀 점선이 체질하게 되어 있네. 좀 예쁘게 다시 좀 하나 그려보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fx dx예요. 그럼 걔는 이 부분이지. 이해돼요? 그지? 네.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fa부터 b까지, fb까지는 요거지. 네. 이해돼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이거 실제로 구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뭐 대칭이야? yx 대칭이니까 이 그림이 뭐랑 똑같아? 이걸 절로 풀는 거. 이게 이거랑 똑같죠? yx 대칭시켰잖아. 그래서 기역자 모양이야. 기역자 모양이다. 기역자 모양인데 내가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면 되잖아. 이해돼? 큰 직사각형이 뭐야? b 곱하기 fb. 작은 직사각형이 a 곱하기 fa. 그래서 윗줄 곱한 거에서 밑에 줄 곱한 걸 뺀 거랑 결과가 동일하다. 저 밑줄 곱한 거, 밑에 줄 곱한 거 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봐. 12-4를 보면 fx가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걔 역함수는 우리가 못 구해. 그지? fx는 보면 0부터 1까지 fx dx,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gx dx. 근데 fx가 뭐래? x세제곱 x 플러스 2야. 그지? 그럼 0을 넣으면 얼마야? 2잖아. 아, 요게 f0이네. 1을 넣으면 얼마야? 4네. f1이야. 그래서 b 곱하기 fb. 그래서 0 곱하기 a 곱하기 fa를 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빼서 4다. 이해돼? 그냥 뭐 적용만 시킨 거죠. 그지? 그럼 실제로 구하지 않는다. 이 상황이면 써먹는다. 바로. 그렇지? 첫 번째 상황이 이런 상황. 그럼 C-9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나뭇잎 모양인데. 나뭇잎고 이렇게만 생긴 건 아니니까 뭐 큰 나뭇잎도 있잖아. 그게 12-9.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얘는 yx 이렇게 써. 얘랑 얘는 의미는 봐봐 달라. 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게 y는 fx야. 얘는 이렇게 돼 있다. 얘는 y는 f 인버스 x. 이게 gx야. 이게 a, b 라고 해봐. 그때 내가 2번은 나뭇잎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이야. 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이야? 아니잖아. 그냥 얘는 지 갈 길 가고 얘도 지 갈 길 가는 거야. 대칭시켰더니 기억 모양이 된 걸 뿐이지 둘러싸인 게 아니야. 얘랑 얘랑 둘러싸인 부분이 없잖아. 오픈되어 있는데 어떻게 둘러싸여 있어? 그냥 얘 지 갈 길 가는 거, 얘는 지 갈 길 가는 거, 얘도 지 갈 길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이걸로 포위된 모양을 찾으라는 거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렇죠? 그때 그럼 내 넓이는 딱 봤을 때 y는 x 대칭이라며, y는 대칭이니까 얘가 넓이가 a면 이 넓이도 a겠지? 그러니까 원래 둘러싸인 부분은 a부터 b까지 내가 누가 더 위인지 모르니까 역함수에서 원래 함수를 빼보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가 키울게 혹시 모르니까 얘인데 역함수를 못 구한다고 그랬잖아. 못 구하니까 그림으로 해결한다며. 못 구한다고 역함수. 그러니까 뭐야? 나는 요놈 2배 할 거야. 요게 뭐야? y는 x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을 거야. 2배의 a부터 b까지. x에서 이걸 뺄 거야. 그걸 2배 할 거야. 요걸 2배 할 거야. 여기에서 요걸 못 구한다고. 역함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 x에서 요거 뺀 놈을 2배 할 거다. 알겠죠? 12-9 한번 볼게요. 바로
12-9 보시면 fx는 x세제곱 빼기 6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g라고 할 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y는 x세제곱 빼기가 이런 정도 가지. 이게 y는 x세제곱 빼기 6이잖아. 이렇게 역함수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본 거야, 그린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 정도 되니까 그림이 얘도 이렇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형태가 된 거야. 이런 대칭이야. 걔랑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래. 나뭇잎 모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고 싶으냐? 어떻게 구하고 싶으냐? 이렇게 구하고 싶어. 내가 여기는 삼각형이네? 삼각형 구할 거야. 구하기 쉽지? 삼각형 구하기 쉽잖아. S1이라고 할게, 삼각형.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이걸 S2라고 할게. 여기. 여기를 핑크색이라고 하면서. 그럼 이게 S2면 이것도 S2 아니야? 이렇게 칭입니다. 그래서 요거 역함수를 구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 2배 할 거다. 이해돼요? 나는 S1에다가 S2를 더하고 S2를 한 번 더 더할 거다. 그러면 쟤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이런 것처럼 둘러싸인 부분 나뭇잎 모양 나오면 쟤의 넓이는 내가 S1 더하기 S2를 2배 할 거다. 걔를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 S1은 뭐야? 이게 6이니까 2분의 1에 6제곱 S1. S2는 뭐야? 이게 X잖아, X. 0부터 요거랑 X 풀면 얼마야? X 세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니까 X가 얼마? 얼마로야 0이야? 2. 놈이 0이지? 2, 얼마? 2지. 왜 Y는 X니까. 그지? 0부터 2까지 뭐해서? X에서 X 세제곱 6을 뺀 거를 2배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여기 답은 계산이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 알겠죠? 역함수의 넓이는 그림으로 해결한다.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기역자 모양이냐 아니면 나뭇잎 모양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지 갈길 따로따로 가는 놈을 계산하라. 그럼 윗줄 아랫줄. 나뭇잎 모양이면 요거 대칭 2배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12-5를 하기 위해서 여기 184쪽 가봐요. 184쪽 보시면 아까는 그냥 축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두 곡선 사이 넓이. 두 곡선 사이 넓이는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면 돼요. 언제?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 뭐라고? 위에서 아래를 뺀다.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이거 다 더하려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지. 얘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가 더 크다 그랬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지. X축 딱 X축 방향으로 접근할 때는 뭐? 위에서 아래를 빼면 돼. Y축 방향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된다. 그래서 쭉 더해가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12-5) 한번 봅시다. 12-5 1번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러면 얘는 그림을 딱 봐도 이렇게 생겼지. 얘는 그림 딱 봐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아까 공식 쓰라고 그랬잖아. 공식. 이렇게 풀면 안 돼. 공식 쓰라고. 그치?
알파, 베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S는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이렇게 가시라고. 알겠죠? 그럼 내가 근을 구해야지 얘네들이 연립해봐야겠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x야. 넘겨 x제곱 빼기 3x가 제곱. 끝났네? 최고차항 계수 1이래? 아 6분의 1에 3 빼기 0의 세제곱. 끝. 2분의 9. 접근 안 해도 되네? 계산이 쉬워졌다. 알겠지? 2번 y는 x제곱 빼기 1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네. 둘이 대칭축이 다르지. 얘는 대칭축이 0이고 얘는 대칭축이 1이니까 삐뚤어져 있잖아.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알파 베타만 찾으면 되네. 그럼 아까 이거 어떻게? 개수가 바뀌면 a 빼기 a 프라임 해서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되잖아. 이제 공식 적용시키는 예시들이 쭉 나와.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 x제곱 빼기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3이야. 넘기면 2x제곱 빼기 2x 빼기 4는 0. 약분 함부로 하면 안 돼. 알지? 최고차항 계수가 중요해. 약분하면 안 돼. 그냥 2로 가져가야 돼. 묶어야 돼. 2로.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약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답은 뭐야? 6분의 2에 2에서 1 뺐으니까 3의 세제곱 9. 이해돼요? 공식 적용을 시키라고. 학교 시험에서는 지금은 정석의 기본 문제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 아니면 되는데 지저분한 그림이 써야 되는 지저분한 상태도 있어. 그러면 그냥 두 분의 차만 구하세요. 알겠죠? 만약에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막 어떡하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냥 베타 빼기 알파는 이렇게 가면 되잖아. 합과 곱으로 가시라고. 알겠죠? 인수분해 안 되는데 막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1 플러스 16 해서 루트 17이구나 이렇게 가라고. 그렇지? 괜히 막 인수분해 안 되는데 막 괜히 당황하지 마시고 내신에서는 그렇게도 줘. 그렇지?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준다고. 알겠죠? 12-6 볼게요. 12-6은 다음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대략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 12-6의 1번 y는 x세제곱 빼기 6x제곱 9x 얘랑 y는 x래. y는 x. 그러면 얘는 보자. 얘랑 어차피 얘는 3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정확한 값은 내가 구해봐야지. 정확한 값은 구해봐야지. 그러면 얘랑 x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x세제곱 6x제곱 플러스 8x 인수분해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넓이는 요거랑 똑같잖아. 0, 2, 4. 앞에서 비슷하고 했잖아. 뭐 했어? 간격이 같으면 이거 대칭이니까 이 넓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라고. 두 곡선으로만 했다는 것만 차이야. 넘기면 그냥 하나 똑같아. 아까 한 거랑. 그래서 2배에 0부터 2까지 요거 x세제곱 6x제곱 8x 적분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대칭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노가다로 하셔야 돼. 대칭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게 2번이야. 대칭이 아닌 거 줬어. 문제에서. 2번은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x세제곱 빼기 2x. 얘도 처음엔 모르니까 쟤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차함수니까 뭐 이렇게 되나보다.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또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x세제곱 빼기 2x가 x제곱이야.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2x는 제로. x를 묶어오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제로. 2, 1 이렇게 했지? x 플러스 1 x 빼기 2 마이너스 1 0 2니까
딱 봐도 대칭이 아니지. 대칭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일일이 해야 돼. 이건 A고 B니까 따로따로 하셔야 돼. 그냥. 알겠지? 아까 말했지. 첫 번째를 뭐라고?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만들어주라 그랬으니까 음수인 부분은 양수가 되게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냥 요놈 지금 넘긴 거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2x를 그냥 적분하시고 그 다음에 0부터 2는 마이너스를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 붙여줘서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줘서 적분을 해라. 이렇게 계산을 해줘라. 여기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얍삽하게 다 통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아닐 때 당황하지 말라고. 아니면 그냥 하면 된다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그래서 봐봐. 계산 결과가 어때? 2번 보면 계산 결과 11에 37 계산 좀 이쁘진 않지? 그러니까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봐봐. 함수식은 어렵지 않은데 계산 결과는 이상하게 생겼어. 함수식이 쉬워도 계산 결과는 이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맞죠? 계산 결과가 깔끔하게 늘 정수나 자연수로 나오는 건 아니다. 지저분하게 숫자로 나올 수 있다. 11에 37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하면 왜 이렇게 대단한지? 왜 이렇게 되겠어? 이 4, 3이어서 분모가 12인 거야. 그래서 분모가 12인 거야. 0 넣고 하다 보면 4, 3에서 분모를 통분하다 보니까 분모가 12로 된 거예요. 알겠죠? 네. 12-7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네. 라고 했어요. 봐봐. 네. 내용은 거의 다 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네. 12-7 네. 1번 y제곱은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대. y는 0 x는 4 y제곱은 x라는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어색하지? 어색하잖아. x제곱은 y는 익숙한데 y제곱은 x가 어색하지? 그치? 어색하잖아. 뭔가 부자연스럽잖아.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이 아니지. x제곱은 y가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싹 바꿔. y는 x로 대칭을 시켜버려. 다 바꿔. 그러면 x제곱은 y.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된다고. 다 바꿔. 그러면 쉬워. 그러면 y는 x제곱이야. 그럼 익숙한 그림이 나왔지? 이렇게 됐잖아. 근데 x가 0보다 크니까 여기만 할 거야. 그지? x는 0이니까 x가 0이면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에다가 x는 0, y는 4. 요 넓이를 봐. 그럼 4일 때가 2 아니야? 그러니까 난 뭐 하면 돼? 이 전체 박스에서 요 인테그랄 빼면 되지. 0부터 2까지 x제곱 dx를 빼면 되죠. 이해돼요? 요 부분을 빼시라. 그러면 원하는 부분이 나온다. 알겠지? 2번도 마찬가지야. 바꾼다가 중요하지? 그림이 어색하면 바꾸라고. 난 그대로 됩니다 하면 그냥 하시고. 근데 이것도 그림이 어색하지. y제곱은 x니까 뭔가 또 이게 또 돌려놨잖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다 바꾸라고. 다 바꿔버려. y는 x 대칭을 또 시켜버려. 그러면 x제곱은 y 이것도 바꿨으니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 그럼 y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똑같네. 얘랑 얘. 그러면 y는 x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x 이거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 부분은 뭐 한다고? 공식 쓸 거야. 아까 이거 공식 쓰면 되네. 알파, 베타. 그럼 또 연립해서 풀어보면 되죠. 그지? 대부분 그래서 공식이 지금 우리가 푸는 예제가 11개거든. 11개 중에 한 6, 7개가 다 공식이야. 아닌 게 가끔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공식. 그래서 아까 내가 적어준 그 공식들을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요거랑 이제 이렇게 풀어봐야지.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제로. 2, 1.
어디가 마이너스 여기가. 아,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네. 공식 쓰면 6분의 최고차계수 1, 1에서 마이너스 빼면 3, 3의 세제곱. 공식 좀 외워둬야 돼.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정석처럼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잖아. 저희를 계산하고 있지 말고 뭐가 쉽게 풀려야 뭐가 해볼만 하지. 정석처럼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예, 12-8 12-8 봐봐. 거의 다 했다. 12-8 fx가 x세제곱 x제곱 5x 플러스 9. 내 지금 해설처럼 안 풀려고 그래. 해설처럼 풀면 너무 계산이 쩐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가 3차함수가 이렇게 있대. x는 2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하라. 그럼 구할 수 있지. 응? f2가 얼마야? 8, 4, 10, 9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이니까 2네. 요게 2,2네. f 프라임 x는 3x제곱 빼기 2x 빼기 5야. f 프라임 2는 12, 4, 5니까 3이야. 왜?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 3입니다. 미안. 2,3. 기울기가 3이야. 그럼 이 접선은 기울기가 3이니까 x 빼기 2, 3. 3x 빼기 3 이렇게 나왔어요. 접선. 접선은 구했어. 문제가 뭐야? 이 접선과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 뭐 하라고? 공식 쓰라고.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 공식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식 쓰면 쉽다. 안 그러면 그 정석처럼 막 이렇게 풀고 있으면 계산만 오래 걸려요. 그렇지? 그럼 나는 2는 알았잖아. 요것만 구하면 되네. 얘를 어떻게 구할까? 뭐 계산해도 돼. 얘를 요거 나왔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2로 2번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2번 때리면 되잖아. 이해돼? 2가 중근을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 넘기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2니까 조립제법 2번 쓰면 되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12, 조립제법 2번 쓰면 되지. 2, 1, 2,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는 제로 2, 1, 2, 3 더 이상 진행 쓸 필요 없지. 얘가 마이너스 3이네. 얘는 2고 그러니까 공식 적용시키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얼마? 1. 그 다음에 얘가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5에 4승. 그래서 12분의 625. 알겠어요? 공식 적용시키세요. 그렇지? 공식 좀 외워두시고 그러면 좀 쉬워요. 12-9 아까 했지? 둘러싸인 부분 나뭇잎 모양이니까 지금 시켰다. 했어요. 12-10 얘도 공식이야. 공식. 대부분 공식이야 지금. 공식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들이야 대부분이. 그렇지? 12-10 11번이 끝이니까 조금만 참아요. 여기 11번이 끝이야.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직선이 있대. 이렇게 반대 y는 mx 그 다음에 y는 x제곱 빼기 x래. 그럼 여기가 0이고 1이지. 이 넓이가 3분의 4래. 뭐 할 거야? 공식 6분의 몰라 이거 알파 6분의 최고차항계수 1이잖아. 알파 빼기 0의 세제곱이 4분의 3입니다. 3분의 4입니다.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됐지? 넘기면 알파 3승이 8이야. 알파는 얼마야? 2네. 2니까 이거 얼마야? 2, 얼마야? 2잖아. m은 얼마겠어? m은 1이지. 2,1이 지나니까 공식 쓰면 쉬워. 지금 봐봐. 해설 보면 저렇게 길게 풀어놨잖아.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죠? 공식. 이 상황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구나 만 기억을 하시면 좀 쉬워진다고. 안 그러면 계산이 길어져요. 마지막 12-11
11. 원부터 그릴게요. 원이 그리면 좀 더 그리기 어려우니까. 예. 얘가 원이 이렇게 떠있다 그러고 포물선이 이렇게 접한대요. 예. Y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접하는 게 Q 여기가 P 이렇게 접한대요. 5 이렇게. Y는 X제곱. 예.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좌우 대칭이잖아. 원도 좌우 대칭, 이것도 좌우 대칭 함수니까 얘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겠지. 네, 이렇게 돼. 그랬을 때 P에서의 법선의 방식을 구하라. 법선은 뭐야? 접선과 수직인 걸 법선이라고 했잖아. 이게 접선이고 여기 접하니까 이게 접선. 법선은 이게 법선이지. 근데 원에서는 요거면 여기 중심을 지나지. 법선이 중심을 지나잖아. 이해돼? 그럼 나는 2,2분의 1, 4분의 1에서의 접선을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y'은 2x. 그러면 2분의 1 넣으면 f' 2분의 1은 1이야. 아, 접선은 기울기가 1이네. y 기울기가 1이니까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x 빼기 4분의 1이야. 이게 접선이야. 법선은 요거랑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래서 법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을 지나가면 되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이니까 4분의 3이야. 그지? 근데 이 법선이 어딜 지나간다고? 중심을 지나는데 중심은 y축 위에 있으니까 y절편이 바로 a의 좌표가 되겠네. 이해돼? 됐어요? 네. 근데 요게 기울기가 얼마라고? 1이래. 요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거 몇 도야? 45도. 요거 45도. 그러니까 요거 90도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럼 1번 풀었지? 법선의 방정식 구했어. 2번도 풀었지? PA, PAO 45도. 2번 풀었지? 됐어요? 돼요? 3번 초록점 찍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90도라는 걸 아니까 나 뭐만 알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돼요. 아, PA가 반지름이잖아. 2분의 1의 제곱 여기서 이걸 빼면 또 2분의 1의 제곱이네.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이니까 얘는 4분의 2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반지름. 그러면 넓이는 파이 얼제곱 그 다음에 4분원이니까 그거의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8분의 파이. 이해돼요? 네. 마지막 4번 붉은 점 찍은 부분은 뭐야?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네? 뭐 하면 돼? 뭐 할까? 요 부분 어떻게 구할까? 이 부분에서 요 부채꼴 빼서 2배 하면 되겠네. 이해돼요? 요 붉은 점 어떻게 구한다고? 2차 함수랑 여기에서 부채꼴을 뺄 거야.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2배 할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요거 뭐였어 아까? 직선 구했잖아. 법선 구했잖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3. 이건 y는 x제곱. 만나는 점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0에서 2분의 1까지 요 법선에서 2차 함수를 빼 적분해. 이건 어쩔 수 없어. 공식을 못 쓰는 거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 요거의 절반이잖아. 요 절반이지? 요거 절반. 16분의 파이. 곱하기 2 이렇게 할 거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럼 요약해보면 억지로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식으로 푸는 게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아까 정리해준 넓이 공식을 좀 외운 다음에 좀 푸시는 게 좀 쉽다. 물론 공식으로 100%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것들도 있어. 아닌 건 그냥 뭐가 다 하셔야 돼. 됐죠? 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2장의 연습문제가 좀 많아서 제가 아까 수상을 끊었어요. 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반 끊었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많죠, 문제는. 네. 쉬었다가 수상 심화교재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칠게요.